치과위생사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 불스도프, 구강보건교육, 입술질을 교육 등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아직 예비 치과위생사이지만 임산부 구강보건교육학을 치과위생사의 역할로서 교육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부는 첫 번째, 임상 중 구강건강의 중요성. 둘째는 임신 중 구강병의 종류와 예방. 세 번째는 올바른 칫솔질. 네 번째는 임신 중 내원할 수 있는 시기. 2부에서는 첫 번째, 임신 중 주의해야 할 약물. 두 번째, 태아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 세 번째, 영유아 시기에 적절한 칫솔질. 네 번째, 퀴즈까지 하겠습니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산부의 구강 건강이 태아의 건강에도 연관이 되는데, 임신 중 구강 건강이 나쁘고 심한 치주염이 있다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조산 저체중의 출산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임신 중 구강병의 종류는 치주질환이 있는데, 임신 중에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임신 중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 혈관벽에 변화가 생기며 잇몸이 붉어지고 부으며 염증도 생기게 됩니다. 임신 중 구강병의 예방법, 치질질 예방법에는 치실 고르는 법과 치간 칫솔을 고르는 법이 있습니다. 치실을 고르는 법에는 얇은 두께의 치실을 고르고, 사용법은 30cm 정도에 끊어서 양손을 편한 손가락에 감은 후 치아 사이에 넣어 치아 옆으로 바싹 붙이고 앞뒤로 잘 움직여서 반복을 합니다. 치간 칫솔은 개인의 치아의 상태에 따라 다른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칫솔질 이후에 사용하고 밖에서 안쪽으로 적당한 힘을 넣어줍니다. 부드럽게 4-5번 반복을 해줍니다. 입술질 하듯이 꼼꼼하게 넣어서 닦아줍니다. 두 번째로는 치아 부식이 있는데, 임신 중에는 호르몬 균형이 변하거나 입덧으로 구강 안이 산성으로 바뀌고 속이 메스꺼워 구역질을 하게 됩니다. 임산부는 임신에 의한 구토를, 수반의 입덧에 인해 치아의 탈해와 산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 부식의 예방법으로는 최대한 향료가 강하지 않는 치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인 구역질을 유발하지 않도록 작은 칫솔질을 사용합니다. 영상 신청이 있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칫솔을 고르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칫솔을 고르는 방법은 칫솔의 모가 어금니 2-3개 정도를 덮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칫솔을 잡을 때에는 손바닥으로 칫솔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은 칫솔의 목 부분을 받쳐줍니다. 치약을 짤 때에는 칫솔모의 3분의 1만큼 치약을 짜줍니다. 이에 바깥쪽 치아를 칫솔질할 때에는 칫솔의 모를 잇몸 쪽으로 향하게 비스듬하게 위치시킨 후 손목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반원을 그리듯이 쓸어 내려줍니다. 이때 한 치아당 최소 10번 정도는 입술질을 해야 하는데, 칫솔모가 2-3개 정도를 덮기 때문에 중첩되게 5번씩만 닦아도 한 치아당 10번씩 닦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래 바깥쪽 치아를 칫솔질할 때에는 손목을 이용하여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반원을 그리며 닦아줍니다. 안쪽을 닦을 때에는 바깥쪽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닦아줍니다. 씹는 면을 닦을 때에는 칫솔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줍니다. 이때 끝쪽 치아는 칫솔의 모가 잘 안 닿기 때문에 칫솔을 세워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줍니다. 을 닦을 때에는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닦아줍니다. 앞니 안쪽 부분을 닦을 때에는 칫솔을 세로로 세워 반원을 그리듯이 위에서 아래로 튕기듯이 닦아줍니다. 영상은 잘 시청하셨나요? 임신 중 내원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신 이후에도 완전기에 접어든 14주에서 28주는 간단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등입니다. 2부에서는 임신 중 주의해야 하는 약물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약물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모체를 통해 흡수된 약물이 체외까지 태아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고 태아는 약물 해독 능력이 낮아 약물에 오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에는 여드름 치료제가 있는데 중단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도 태아를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제입니다. 임신 후기에 복용하면 태아의 동맥과 개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경련제입니다. 2개 안면 이상 질환, 손톱 형성 부전, 성장 지연 등의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나마이신, 바이브라마이신은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트라사이클린, 톡시사이클린은 태아의 뼈와 치아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분 안정제는 초기에 복용하면 심혈관 이상, 선천성 결손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분 안정제는 초기에 복용하면 심혈관 이상, 선천성 결손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습니다. 항옹보제는 기형 유발이 매우 높습니다. 건선치료제는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습진 치료제는 선천성 이상을 유발합니다. 페니실린계 항생제는 임신 중에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주의해야 할 약물이 많기 때문에 꼭 주치의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태아에 악영향을 끼치는 원인 첫 번째, 흡연의 위험. 담배에 든 니코틴, 이산화탄소는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태반에 흘러가는 혈액량을 줄이고 산소 운반을 방해합니다. 태아는 저산소 상태에 노출되어 호흡에 장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조산 및 자연 유산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흡연은 태아의 정상적인 발육을 방해하여 저체중, 조소가 합병증을 일으키는 확률이 높으며 흡연 임산부에게서는 태어난 아기는 비흡연 임산부 아기보다 성장과 발육에 지연이 되고 기관지염, 천식,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에도 걸리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습니다. 간접흡연 시 역시 태아에 악영을 줄 수 있으며 남편이 흡연하는 경우는 선천성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음주의 위험입니다. 알코올은 태반을 통해 쉽게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기에게 안면기형, 정신지체,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태아가 IQ의 정상적인 아기의 60%에서 70%밖에 달하지 못하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임산부가 임신 기간 동안 음주를 하지 않으면 100%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 중인 가임기 부부라면 무조건 금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 아기 시절에 적절한 칫솔질 법은 치아가 맹출하는 시기로 잇몸이 간질간질하기 때문에
깨끗한 손가락으로 잇몸을 문질러 주거나 꾹꾹 눌러 마사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맹출 전에는 칫솔질 대신 잇몸을 닦아줄 깨끗한 거즈로 손가락에 감아 닦아주거나 실리콘이나 거즈로 만들어진 손가락 칫솔을 이용하여 잇몸을 닦아줍니다. 점차 부드러운 칫솔질로 교체하면 칫면을 닦아줍니다. 생후 1년 정도 되면 스스로 모범하여 칫솔질을 시작할 수 있으나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직접 닦아주거나 마무리해주며 자주 입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임신 중 치과에 내원할 수 있는 시기는 초기이다, 아니다. 초기가 아니라 중기입니다. 다음 간접흡연은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간접흡연은 태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산부의 구강 건강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태아에 영향을 끼칩니다. 임신 기간 동안 음주를 하지 않으면 100% 예방이 가능하다. OX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 사용해도 무관한 약물은 무엇일까요? 페니실린계 항생제입니다. 태아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요? 음주 및 흡연입니다. 마무리로 임신 중에 위험하게 작용하는 약물들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으며 자신 또는 태아에게 크게 영향을 가기 때문에 설명란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며 음주와 흡연도 직접 영향을 끼쳐 금주와 금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유아가 칫솔질을 그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첫 칫솔질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 적으며 끓인 물을 식혀 마시거나 거즈로 닦아주는 정도로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